아이의 학교 생활을 모두 다 알 수는 없어요. 어떤 친구들을 만나고 만나지 못하게 할 수도 없죠. 대신 부모가 할 수 있는 거라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게 좋은지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한테 조용히 차분히 차근차근 좋은 사람을 보는 눈을 길러주는 게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학기 초가 지나면서 아이들이 점점 학교 시스템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신입생들은 그럴 거고요. 재학생들은 점점 이제 기존에 알던 친구, 새로운 학년 담임, 학과 선생님들한테 적응할 시기일 텐데요. 이때 가장 화두로 떠오르고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 교우관계입니다. 오늘은 중학생 교우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호갱이라고 불리는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아이들한테 너무 사랑받고 싶어요. 친구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해달라는 건 다 해주는 친구. 자기가 손해보면서도 친구한테 베풀고 자기 것을 나눠주고. 그러지 말라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이는 친구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친구들 어떻게 이야기해주고 다뤄주는 게 좋을지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우관계에서 여러 가지 대인관계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많이 속상하고 답답한 부분일 텐데요. 아이가 적극적이지도 않고 외향적이지도 않아서 친구가 많은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친구를 꼭 사귀고 싶고 친구가 없어서 외롭다는 생각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반 친구들한테 호의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 것을 나누고 호구나 호갱이라고 불리는 행동을 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그만큼 교우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거, 좋은 거를 주면서 친구를 사귀고 싶고 내 시간과 공간을 나누면서 친구를 사귀고 싶을 텐데요. 이런 친구들 어떻게 대해야 될지 고민이 되시죠? 이런 마음을 부모님한테 표현을 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뭘 그렇게까지 생각해? 친구끼리 나누는 거지. 너 너무 예민해.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입니다. 뭐 이렇게까지 자세히 얘기는 안 하겠지만 나 친구가 너무 없어서 엄마 애들이 막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도 나 하기 싫은데도 할 때가 있어. 그런데도 나는 절친이 없어. 그래서 너무 속상해. 너무 외롭고 힘들어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요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네가 예민해서 그래. 야, 친구가 다 친구 되는 거지. 네가 너무 예민하게 굴고 하니까 그렇지. 친구끼리 서로 좋은 거 빌려주고 나눠주고 그러는 거지. 무슨 그게 뭐가 문제가 돼. 나눠. 이렇게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한테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한테 이 정도 이야기를 할 정도가 됐다면 아이 마음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엄마는 너무 천하태평이에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학기 말엔 친구 사귀게 되어 있어. 이렇게 가볍게 넘기시는 경우 많을 텐데요. 가볍게 넘겨서 될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다 네가 빌려주고 하니까 애들이 너를 만만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애가 그냥 야무지지가 못해가지고 그냥 네 할 일이나 똑바로 해. 공부나 똑바로 하고 애들한테 그걸 빌려주고 오지랖퍼 노릇을 하고 있어. 이런 반응 하신 부모님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이가 그거라도 빌려주고 나눠서 친구를 사귀고 싶어서 그런지 간절한지 그 마음을 몰라주는 거죠. 예전에 어떤 아이가 계속 문구점에 가서 나 이거 사줘. 누구야? 이거 사줘. 이거 사줘. 이런 친구가 있었대요. 그래서 거절을 못해가지고 계속 그거를 사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돈이 없어서 그걸 못 사주니까 이것도 못 사주는 게 네가 친구냐 하면서 친구 관계가 뚝 끊어지더래요. 그래서 내가 물건을 사주면서 겨우 친구 관계를 유지했던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씁쓸했다는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죠. 아이들한테 물건, 시간 이런 것들을 나눠줌으로써 어디 같이 가줘. 나 뭐 사야 되는데 같이 좀 가주면 안 돼? 나 혼자 가기 뻘쭘 안 돼?
예를 들어서 같이 데리고 갔다가 시간을 주고 고마워 이러고 그냥 자기는 자기 할 일 보고, 자기는 시간을 그만큼 투자함으로써 친구 관계가 발전이 됐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내가 힘들고 내가 필요할 때는 같이 있어주는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인 경우죠. 그런데 부모님들은 네가 야무지지 못해서 네가 그렇게 됐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요, 아이들은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나도 호구나 호갱이 되기 싫어요. 아이들한테 그렇게 이용당하기 싫은데 그렇게 해야 겨우 친구가 되는데 어떡하라고 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런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이야기해 주는 게 좋을까요? 아이가 자신을 지키면서도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게끔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와 나를 공정하게 대해야 됩니다. 내가 저 아이한테 친구가 되기 위해서 내 감정과 내 마음이 무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죠. 친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친구를 사귀는 게 중요하다는 걸 분명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네가 친구 관계가 소중하고 중요한 건 알겠지만 제일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은 너의 마음이야. 네가 마음이 불편하면 하지 않아도 돼 라고 분명히 메시지를 주실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은 이때 잘 분간이 안 되고 판단이 안 돼서 부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안 해주면 친구가 되기 위해서 나의 마음을 희생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저도 학창시절에 약간 그랬던 경험이 있던 것 같아요. 친구한테 모든 걸 맞추고, 그래도 불편한데도 그래도 이게 친구가 좋아하니까 라고 했던 게 있었는데요. 진짜 친구는 그렇지 않잖아요. 나한테도 배려를 분명히 해주죠. 자기가 받은 만큼 상대한테도 배려를 해주고 시간을 내어주는 게 진짜 친구거든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때는 그거에 대한 별 개념이 없어요. 시간이나 뭐 이런 게 유한하다라는 생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 친구니까 기꺼이 내가 내주지 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가 상대방에 맞추다가, 친구랑 맞추다가 내 마음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내 마음에 거슬리는 일을 하는 일이 없도록 분명히 메시지를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친구한테 호감을 사기 위해서 아닌데도 그래라고 하는 경우는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이들은 또래에서 튀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또래가 A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기 마음속에서는 B를 원하면서도 나는 B야 라고 말을 못하는 게 대부분의 사춘기 아이들이에요. 그냥 전체 의견을 조용히 따르죠. 그래서 이 시기에 왕따가 더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저 행동이 옳지 않는데 그 얘기를 했을 때는 나도 도드라지는 한 명이 되고 거기서 같이 왕따를 당하게 되니까 아닌 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체 톡방에서도 친구 하나를 불러놓고 왕따를 시키고 이래도 그냥 무심하게 보고만 있지 그게 이건 좀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이게 왕따 같고 분명하지 않은 메시지라면 나는 여기 단톡방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좋지는 않은 것 같아 라고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밝히고 나올 필요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하는 게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냥 관조하고 바라봅니다. 그런데 관조하고 그 공간에 같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그 아이를 괴롭히는 일원이 되는 거고요. 사실 정작 더 괴로운 것은 그것을 지켜보는 아이들이라고 해요. 피해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치관에서 그건 아닌 걸일 때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키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친구 관계도 중요하지만 내 양심과 가치관을 팔지 않는 것, 그것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나하고 뭔가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계속 사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미안해, 너 마음 상했지, 내가 그런 뜻이 아니야. 친구가 되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하는데요. 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한 일에 대해서만 사과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아 미안해 라고 자주 말하는 친구들이요, 사실 이런 호구나 호갱의 경험을 갖고 있는 친구들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쟤는 조금 그런 면이 있어. 함부로 대해도 되는 면이 있어 라고 아이들이 벌써 규정을 해버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잘못한 부분, 내 대해서만 사과를 하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도록 이야기를 해주세요. 서로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그게 옳고 너는 그르고 이런 차원이 아니야. 서로 다른 의견이 분명히 존재해. 그래야지 사회가 발전해.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사춘기 아이들은 아마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또래 의견을 따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옆에서 내 의견이 아닐 때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작지만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매개체를 자꾸 만들어 주셔야 아이들이 단체로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있고요. 그 안에서 아이가 괴로워하는 경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솔직한 태도로 임하는 게 필요해요. 나는 이게 싫은데 싫다고 말 못하고 계속 참다 보면 언젠가는 나도 폭발하게 되고요. 그 친구도 내 마음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서로 알기 때문에 불편한 관계가 돼요. 순간적으로는 그냥 넘어가고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겠지만 그게 길게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솔직한 마음으로 한 발 더 다가가서 나는 사실은 이래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솔직한 마음을 받아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친구야 라고 아이한테 가르쳐 주세요. 학교 관계에서는요, 때로는 이런 친구 관계, 저런 친구 관계, 다양한 친구 관계를 경험을 하면서 아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가 성장하겠죠. 그래야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어른이 됐을 때 진짜 사람 보는 눈을 갖게 되니까요. 지금 조금 아픈 과정들을 통해서 진짜 내 사람, 진짜 내 친구를 찾아가는 연습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내 가치관과 내 의견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키우시면 아이들, 친구한테 좌지우지 되면서 마음이 괴로운 일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기 초라서 엄마가 마음이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될 텐데 친구 관계는 잘 되고 있을까? 혹은 어려운 친구들과 어울려서 마음이 흔들리는 것 아니까 신경이 많이 쓰이실 텐데요. 아이의 학교 생활을 모두 다 알 수는 없어요. 어떤 친구들을 만나고 만나지 못하게 할 수도 없죠. 대신 부모가 할 수 있는 거라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게 좋은지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한테 조용히 차분히 차근차근 좋은 사람을 보는 눈을 길러주는 게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는 학교에서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친구들을 만날 거예요. 엄마가 평소에 차근차근 쌓아줬던 그 이야기들이 친구를 고르고 친구를 대하는데 힘이 돼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친구 관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이가 친구 때문에 자기 의견과 다른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좌지우지 되는 일을 줄이기 위한 4가지 팁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이한테 평소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주심으로써 아이가 가치관을 갖고 친구를 대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학탐구 생활입니다.